네, 이틀 전 주식시장에서 5개 종목이 한꺼번에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무더기 폭락에 제2의 라더견 사태가 되풀이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네, 폭락 하루 만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이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빠르게 관련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요. 그 배경과 현재 진행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경제부 이형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코스피 4개, 코스닥 1개. 자, 이틀 전 발생한 하한가 사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 수요일이죠. 이 주식시장에서 5개 종목이 동시에 하한가를 쳤습니다. 이 당일 오전 내내 약세를 보이던 박림이 가격 제한폭인 30%까지 먼저 급락한 게 시작이었습니다. 네. 이 뒤이어 동일금속이 하한가로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5개 종목이 폭락하는 데 걸린 시간 3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번 동시 하한가 사태로 시가총액 기준으로 5천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하한가 기록한 종목들이 공통점이 있다고요? 네, 5개 종목 모두 2, 3년에 걸쳐서 주가가 꾸준히 올랐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 이 최근 3년 동안 주가 상승률이 350% 넘게 오른 종목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 주가가 오르다 이틀 전 갑자기 급락한 겁니다. 또 이들 기업은 모두 대주주 지분이 50%가 넘습니다. 그만큼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이 적은 거겠죠. 여기에 시가총액도 1천억 원에서 3천억 원대인 중소형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적은 자금으로 주가를 관리하기 쉬운 구조였던 겁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특징들 때문에 제2의 라더견 사태가 다시 되풀이하는 것 아닌가 이런 좀 걱정이 컸는데 2달 전과는 좀 차이점이 있다고요? 네, 2달 전 급락 사태 때는 이 차액 결제 거래라고 하는 CFD가 중심에 네. 있었습니다. 네. 이 계좌에서 대량 발생한 반대 매매로 이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왔던 건데요. 이런 매도 물량이 나온 곳도 외국 증권사 한 곳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내 여러 증권사에서 매도 물량이 나왔고요. 이 증권사 중에는 아예 CFD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곳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하한가 종목의 신용 잔고율도 2달 전과는 차이가 컸습니다. 이 신용 잔고율이란 건 이제 빚을 내서 투자한 이 비율을 말하는 건데요. 이번에는 이 비율이 5% 안팎에 그친 겁니다. 라더견 사태 당시 종목들이 10%대를 넘었던 것과 비교한다면 이번에는 그 규모가 굉장히 적었던 겁니다. 예. 라더견 사태 때와는 조금 다른 면이 있겠지만 지금 뭐 시세 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하한가 사태 직후에 이 한 인터넷 투자 카페가 배후로 지목됐습니다. 이 가입자가 6천 명이 넘는 바른투자연구소라는 곳인데요. 이 카페에 올라온 게시글 상당수가 이번에 하한가를 친 종목에 대한 분석글입니다.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 추천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사태에 이 카페 운영자 강기혁 씨가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특히 이번에 폭락한 종목 가운데 일부는 지난해 12월에도 급락했었는데요. 당시 강 씨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 서로 투매에 나서다 보니까 어이없는 폭락이 이어졌다며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입장은 비슷합니다. 이 YTN 취재진과 만나서 본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신은 종목을 추천했을 뿐이다. 투자 여부를 결정한 건 개인의 판단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증권사의 반대 매매를 우려한 투자자들이 매도에 나서면서 이 하한가 사태가 벌어졌다고 주장한 건데요. 본인도 이번 사태로 깡통 계좌가 됐다면서 자신을 둘러싼 주가 조작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예. 네, 나도 깡통 계좌다, 나도 피해자다. 지난번에 좀 봤던 모습이기도 한데 아무튼 강 씨의 주장과는 달리 검찰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더라고요. 네, 검찰은 이 폭락 하루 만에 강 씨를 출국 금지하고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네. 이 강 씨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강 씨가 이번 하한가 종목과 관련해 이 비정상적 거래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다. 이 수사에 속도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사실 다소 이례적이긴 합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 이전부터 검찰과 합동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이 해당 종목을 주시해 왔기 때문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좀 더 빨리 이렇게 개입을 할 수 있지 않았냐 이런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시장 개입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전에 직접적인 조치를 하지는 못했지만 이 하한가를 기록한 당일에 바로 이들 종목에 대한 거래 정지를 결정한 겁니다. 이 2달 전 주가 폭락 사태 때는 하한가가 장기간 이어져서 피해가 컸지만 이번에는 신속하게 움직이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복형 금감원장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해당 종목과 해당 사안은 저희가 꽤 오래전부터 챙겨왔던 건이고
특이 동향 또는 그 원인 내지는 관련자 등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검찰 수사와 별개로 금융당국도 강 씨를 포함해서 이 투자 카페와 해당 기업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이 하한가를 기록한 5개 상장사는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 확인된 게 없다고 공시했는데요. 이 거래가 곧 재개될 것으로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아직 하한가 사태의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만큼 이 앞으로 진행될 검찰과 금융당국 조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한번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또 하나 눈에 띄는 경제 이슈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기준금리 관련 소식인데 우리 시각으로 어제 새벽에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FOMC에서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동결했습니다. 지난 15개월 동안 10차례 이어진 금리 인상 행진을 일단 멈춘 겁니다. 다만 앞으로 추가 인상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이날 발표한 결정문을 보면요. 금리 동결을 이번 이 회의로 환정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거의 모든 위원이 올해 안에 추가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보인 겁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최종 금리 수준입니다. 최종 도달할 목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린 건데요. 이 앞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올리는 베이비 스텝을 밟는다고 가정한다면 2차례 더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점 때문에 이번 동결 결정을 두고 긴축 정책을 선호하는 매파적 멈춤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매파적 멈춤이다. 자, 이런 연준의 입장은 시장의 예상과는 조금 다른 거라고요? 네, 시장에서는 사실 이번에 동결할 거다 이렇게 이번에는 네. 동결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다만 앞으로는 한 차례 정도 인상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예상이 조금은 빗나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장 예상과 달리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목표를 더 높인 거는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장률 전망치는 오르고 예상 실업률은 떨어지면서 이 추가 인상 여지가 생긴 겁니다. 여기에 물가 상승률이 소폭 떨어지긴 했지만 근원 물가는 여전히 높다는 점도 이 매파적 입장에 힘을 싣는 이유입니다. 예, 우리 금융시장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금리 동결 자체는 예상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큰 동요 없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환율이 1,200원 후반대에서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 자금 시장도 금리 안정세가 계속되는 등 양호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은 앞으로 미국이 금리를 추가로 올릴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연준의 매파적 멈춤에 고민이 깊어진 겁니다. 이번 동결로 1.75%포인트인 한미 금리차 일단 유지되긴 했습니다만 이 연준 전망대로 0.5%포인트 추가 인상하게 된다면 역대 최대치인 2.25%포인트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이 하느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대목이겠죠. 이 금리차가 더 벌어지면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고 환율이 올라서 둔화하기 시작한 물가 상승률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는 입장에서는 다음 달 금리 결정을 앞두고 고려해야 하는 변수가 많아진 건데요. 다만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하느니 다음 달 금리를 동결할 거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입니다. 일단 연준의 이번 결정으로 시간을 번 만큼 하느니 한 번 더 금리를 동결하고 이 시장 상황을 지켜볼 거라는 의견이 현재로서는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 무더기 하한가 사태 그리고 금리 전망까지 경제부 이영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